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7년차 여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결혼 생각 없이 나는 능력 키워 혼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벌써 결혼한 지 7년차가 되었네요. 전 어릴 적부터 나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 혼자서 살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정년이 보장된 그런 직장을 선택했어요. 연애도 한 번 안 해보다가 주변 친구들을 보며 결혼은 안 하더라도 연애는 한번 해보자 해서 소개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현재 그 남자가 제 남편입니다. 절 편안하게 해주고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친구처럼 도란도란 살 수 있을 것 같아 결혼을 결정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몸이 많이 아팠고 제 걱정을 많이 하던 남편은 스트레스가 많은 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하기를 바랬습니다. 저도 한창 그때가 힘들었을 시기다 보니 고민은 꽤 오래 했지만 남편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시부모님도 처음엔 다들 좋으신 분이라 생각했고 결혼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왔습니다. 가끔씩 시어머니가 아이 문제로 제 속만 긋지 않으셨다면 결혼을 안 했으면 후회했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어릴 때 그 마음을 잊고 결혼한 제 자신이 죽도록 밉습니다. 애초에 아무 일도 없었더라면 제 인생은 더 행복했을 것 같아서요. 여튼 결혼을 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식도 낳고 싶더라고요. 평소 부인과 쪽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난임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임신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 3년이 넘도록 매번 소식은 없고 이젠 신혼생활 즐기려고 임신 미루고 있다는 말도 안 먹힐 시기가 오자 저도 초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저희 둘 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 이렇게 임신이 안 되는 거면 털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제거해주는 노력이라도 하는데 이렇게 아무 이상이 없으면 오히려 더 답 찾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었고 의학의 힘을 빌려서라도 노력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열심히 따르겠다고 했고 저도 인공수정을 하기로 하고 몸 준비, 마음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도 몸에 좋은 음식, 임신 잘 되는 음식, 임신에 도움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해왔었고 너무 신경 써서 안 되나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던 때고 있고 그랬었어요. 차라리 모든 걸 받아들이고 인공수정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나갔고 남편도 따뜻한 말도 해주고 더욱더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힘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시술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하필 제 나름 힘들었던 그날 저는 남편의 충격적인 카톡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자에게서 온 카톡이었는데 오늘 영화 너무 재밌었다고 다음번에는 영화 땡땡땡을 보자는 카톡이었어요. 그냥 바보가 아닌 이상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았고 왜 하필 첫 번째 시술 받고 온 이런 날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확실하게 증거를 잡은 것도 아니다 보니 티 안 내려고 노력하며 씻고 나온 남편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고생했다면서 유난히도 더 다정하게 대해주더라고요. 그럴수록 제 마음속은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밖에서 다른 여자 만나고 오니 미안해서 더 그러는구나 싶고 모든 행동이 다 거짓처럼 느껴지더군요. 남편이 잠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잠들기 전에 서재에 가서 혼자 책을 읽다가 와요. 저는 단순히 책만 보고 오는 줄 알았는데 아마도 그 시간에 그 여자와 카톡을 주고받고 연락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침대로 와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와의 카톡 내용을 확인하니 만난 지 6개월쯤 되었더군요. 둘이서 이미 여행도 다녀온 사이더라고요.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의 카톡을 캡처해두고 저에게 전송해 놓은 뒤 몇 시간 전쯤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카톡이 있길래 자연스럽게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카톡 내용을 보고 저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자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시어머니더군요. 만나보라고 연락해보라고 보내준 번호가 그 여자 번호였어요. 둘이 전화로 이야기를 했는지 다른 자세한 사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어머니의 카톡은 그 여자를 시어머니가 소개했다는 것과 그 여자가 마음에 들면 이혼하고 재혼해서 너도 네 자식 봐야 되지 않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긴 다른 내용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인가요? 저 몇 줄 내용이 전부일 텐데요. 제가 아무리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해서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소개를 하고 또 그걸 만난 남편이라는 놈이 정말 사람 새끼인가 싶더군요.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더군요. 이혼은 두 번째이고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여자까지 가만히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해서 내린 결론은 조용히 그냥 넘어갈 순 없고 뭐든 해야겠다 싶었어요. 먼저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많이 놀라는 듯 했지만 순순히 만나자고 하는 장소에 나오더군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카페로 갔는데 그 여자는 울면서 죄송하다 했습니다. 자신은 제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고 저희 시어머니가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가셨다가 거기서 머리하고 있는 자신에게 말을 걸었고 혼자 지내는 아들이 있다면서 좋은 애니까 이것도 인연인데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편 역시 본인이 결혼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했고 자기도 너무 놀라서 어젯밤 잠도 못 자고 유부남인 줄도 모르고 연애한 자신이 너무 끔찍했다며 울면서 사죄했습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오늘 나와 만나던 일은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어요. 혹시라도 남편의 귀에 들어가면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가만두지 않을 거라 해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오늘 저녁엔 축하해야 할 일이 있으니 식사하러 오시라 했죠. 그렇게 그 시간만을 기다렸네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오고 저녁 식사를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그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했던 녹음본을 재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남편이라는 놈의 얼굴이 굳더군요. 그 여자 목소리였으니 놀랐겠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듣자 시어머니가 절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물으시네요. 그래서 뭐 하는 짓인 것 같냐고 다시 물었네요. 인공수정 중인 며느리를 두고 남편에게 새 여자 만나보라고 여자를 소개시켜준 미친년이 내 앞에서 앉아서 밥 먹는 꼴을 보니 도저히 봐줄 수가 없네요 하며 제가 준비해놓은 해물찜을 시어머니 머리 위로 부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어떻게 해보시려고 달라드시더군요. 옆에서 시아버지는 다들 그만하라고 난리고요. 남편이라는 놈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시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몰랐냐고요. 그랬더니 몰랐다고 하시면서 시어머니에게 쌍욕을 하시고 남편에게는 딱이 3대를 날리시더군요. 전 이 정도로는 제 속이 풀리지 않을 것 같다 하고 준비해놓은 음식들을 하나하나 시어머니란 여자와 남편에게 퍼부었습니다. 시아버지까지 어머니 편을 들지 않아서인지 제가 하는 대로 그냥 뒤집어 쓰고 계시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럼 애도 못 낳는 년 평생을 기다리면서 내 자식 늙어가는 꼴만 보란 말이냐? 래요. 뚫린 입이라고 말씀은 잘 하시더군요. 그럼 먼저 애도 못 낳는 년이니 이혼하라 하고 딴 년을 만나게 해야 하는 게 순서였다고 친히 알려드렸네요. 그랬더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기 아들 인생 망칠 생각 말고 헤어지래요. 그랬더니 남편이 말하더군요. 자기는 저랑 헤어질 생각 없고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났던 거고 인공수정 성공하면 우리 아이 둘이 키우면서 살고 싶대요. 웃음이 나더군요. 그럼 너는 네 엄마가 뒤지라고 하면 콱 죽어버릴 거냐고 물었습니다. 머리라고 달고 있으면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냐며 닥치라고 했네요.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그 소리를 듣더니 또 무슨 맘인지 자기 아들은 아무 잘못 없고 자기가 시켜서 그런 거니까 구슬하든 뭐라든 자기한테만 하래요. 이렇게 뜨거운 모자지간 사이를 나는 방해할 생각이 없으니 앞으로 둘이 알아서 잘 사시고
법정에서 탈탈 털어드릴 생각이니 각오하라고 시부모님들은 내보냈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하든 날 말릴 생각 말라고 해서 내보냈고요. 남편이란 놈은 무릎을 꿇고 앉아있길래 너도 나가라고 했더니 울면서 안 된다네요. 그럼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에게 연락해서 그만 만나자고 말하라고 했어요. 남편이 전화를 했고 그 여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한 통 오길래 제가 확인했네요. 당연히 그 여자의 문자였고 유부남인 걸 속이고 자신에게 접근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참기 힘든데 자기 더 건드리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네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여자는 제정신이었나 봐요. 그리고 저는 바로 출력물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동의를 구해두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카톡 내용을 출력해서 각 동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두었습니다. 다시는 그 동네에서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소식일수록 빨리 퍼지는 건지 어쩐 건지 생각보다도 더 빨리 이사를 가시더군요. 남편은 현재 이혼 소송 중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는데 그 여자를 소개한 것이 시어머니라니. 제가 이혼하기 좋으라고 좋은 일 하셨더라고요. 시어머니란 여자가요. 인공 수정 후에 그렇게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았었는데 저에게는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일은 이렇게 되었지만 저에게 와준 이 아이가 전혀 믿거나 원망스럽지 않더라고요. 제 임신 소식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란 여자도 남편 도와서 울고 빌고 아주 웃음꼴을 다 보이고 있네요. 이것도 이혼 소송 끝나면 해결될 겁니다. 전 정말 좋은 곳으로 이사해서 아이를 잘 키워볼 생각이거든요. 저도 능력도 있고 친정도 도와주실 여력이 있는 분들이라서 걱정은 안 합니다. 그렇게나 복수가고 싶어서 음식도 퍼붓고 아파트 단지가 떠들썩하게 만들어도 봤는데 자신의 자식, 손주를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볼 그 마음을 생각하니 참 고소하네요. 저는 그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려고요. 긴 글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7년차 여자입니다. 명절을 보내고 나니 또 말할 거리가 한가득이네요. 그래서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현재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괜찮은 편이에요. 아이들 키우다 보니 이젠 정말 동지애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만스럽거나 하지 않아요. 친한 친구처럼 살고 싶었던 저다 보니 지금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항상 제 편이 되어주기 때문에 지금껏 잘 지내온 것일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이미 혼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시댁은요, 이런 시부모님 밑에서 이런 남편이 정말 어떻게 나왔나 싶을 정도로 뭐랄까요? 말씀을 아주 그냥 막 하세요. 저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절 아니고는 따로 만나거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전화도 어찌나 자주 하라고 하시던지 그럴 때마다 또 말실수는 얼마나 하시는지 이래저래 짜증이었는데 이것도 남편이 앞으로 절대 와이프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한바탕 시댁 가서 싸우고 그래서 현재는 전화 안 하시는 걸로 알아요. 제 전화기에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번호는 남편이 차단해 주었고요. 자식마저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 두 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두 분 다 막말게 1인자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두 분 중 진정한 1등을 고르라면 시아버지를 꼽겠습니다. 여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1년도 안 되어서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던 거였어요. 경운기를 몰고 가시던 중에 뒤에서 관광버스가 들이받아서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너무 심각하게 다치시는 바람에 그렇게 갑작스레 떠나게 되셨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죽을 것 같고 그랬어요.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댁에 가게 되었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첫 명절 더욱더 마음이 쓰리고 속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동네 분들을 초대하셨는지 어떠셨는지 몇몇 분이 모여서 이야기 중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어서자마자 저희 시어머니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러시더군요. 쟤네 아버지가 한 달 전쯤인가 죽어버렸단께 라고요. 아니 무슨 자랑할 일인가요 이게? 그나마도 장례식 때도 무슨 일 있어서 못 오신다며 시아버지만 오셨었거든요. 그러신 분이 제 아픈 곳을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툭 내뱉으시다니 속이 다 뒤집혔습니다. 뒤따라오던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뭐라 소리 지르면서 엄마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하며 난리를 쳐서 사과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시어머니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아들이 난리니까 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아이 둘을 임신해서 낳았잖아요. 임신 기간이 아무리 편하다고 해도 임신 아닐 때보다야 가볍고 좋을 수 있나요? 뭐 여튼 그렇게 나름대로는 힘들게 임신 기간을 보내고 출산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시어머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아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말은 안 하고 참았는데 너 무슨 애 하나 낳았는데 산부인과를 매달 한 번씩 땡겼냐? 아이고 뭔 몸이 금땡이냐? 이러시더군요. 아휴, 첫애 낳으러 가는 길이다 보니 긴장도 되고 아프고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산부인과 한 달에 한 번씩 왜 갔냐고 물으시는데 저분이 왜 저러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애 낳으러 가면서 저에게 힘을 주려고 그러셨던 걸까요? 아주 분노감에 힘을 잘 줘서 애는 금방 나와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도 아기를 본다는 생각보다는 시어머니 그 말이 내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기간에 하루 시댁에서 자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신혼이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소소하게 저희 부부가 말다툼을 했었는데 그걸 지나가다 들으신 모양입니다. 시어머니가 너네들 그만하고 남편 보고 이리 나와보라고 해서 남편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셋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문이 열려있으니 자연스레 듣게 되었는데 말이죠. 이 두 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시나요? 땡땡아,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 그런데 벌써 이렇게 싸우고 여자가 저렇게 기어오르는 것이 너 사는데 피곤하게 생겼다. 그러니 부부싸움 할 때는 마누라를 때려줘라도 네가 꼭 이겨야 한다잉 라고 하시더군요. 자식에게 해줄 말이 꼭 때려서 이겨라 이거여야만 했을까요? 오히려 저랑 싸워서 화났었던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두 분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며 화를 내더군요. 그렇게 제 방에 들어와서 부모님이 한 말 잊어버리라면서 화해를 하게 되었고요. 아무리 그래도 마누라를 때려서라도 싸울 때 이기라는 게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제 귀에만 개소리로 들리는 건 아니겠죠? 이제부턴 저희 시아버지 어록이에요. 참 이분도 명언 많이 남기셨네요. 언젠가 쇼트트랙이 한창일 때 저희 신혼집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다 같이 저녁 먹고 나서 경기를 한참 보고 있을 때였죠. 그렇게 시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쇼트트랙에서 동시에 몇 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판독하는 줄 아냐? 이러시길래 모른다고 했더니 이 세상은 가진 것들이 다 이기는 거요. 쇼트트랙에서 같이 들어오면 가슴이 큰 여자가 이긴다니까? 라고 하시는 겁니다. 뭔가 그 소리 듣는데 저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뭐라 말씀드리기도 애매하고 그랬어서 그냥 지나가긴 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설사 그게 답이라고 해도 굳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며느리한테 꼭 하셔야 했던 이야기였을까요? 제가 예민한가요? 그리고 또 언젠가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남편이 한참 회사에서 야근을 많이 하던 때였습니다. 부서 자체가 일이 많고 야근이 많은 곳으로 발령이 나서 본인도 힘들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게 겉모습으로도 티가 났나 봐요. 시댁에 갔더니 두 분 다 남편 얼굴이 많이 상했다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뭐 맛있고 힘나는 거라도 해야겠다고 하시면서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저도 도우려고 따라서 들어가려는데 시아버지가 저에게 잠깐만 와보라고 하셔서 가서 앉았더니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아야, 너 남편 얼굴이 저 지경인 거 보니 밤에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가정의 얼굴이 좋아지는 거나 가정의 평안은
다 침대 밑에서 피어나는 거요. 네가 답답하게 굴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 남편 생각 좀 하면서 살아. 뭐 먹을 거만 먹는다고 다 되는 줄 아나. 답답하긴. 아니, 이게 참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할 이야기가 맞는 건가요? 저 세상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 이야기를 처음 해주신 분이 시아버지일 줄이야. 저 당시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날이었네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아주 술을 좋아하세요. 술을 드시고 나면 더욱더 말씀이 많아지십니다. 이번 명절에도 역시나 또 술을 한잔 하시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 드시는 게 싫어서 절대로 안 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명절 때 한 번씩 보는 이런 모습도 사실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죠. 여튼 또 그렇게 술을 드시더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기본적으로 좀 까무잡잡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좀 많이 뽀얗고 하얀 편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저희 두 아이들은 아빠를 많이 닮아서 하얀 편이고요. 그런데 지난 추석 때에는 아이들 둘 다 여름에 물놀이를 많이 해서 그런지 좀 탔었어요. 그때 보시고선 많이 탔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애들에게 우리 강아지들 이제 얼굴이 하얗네 이러셨고 아이들은 이제 겨울이라 그런가 봐요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보시면서 아야 너도 좀 하얘졌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게 대꾸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네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제사 좀 베트남 떼꾸물 좀 보셨구만 껄껄껄 이러시면서 웃으시네요. 본인은 나름 개그라고 하셨는지 혼자서 웃겨 죽으려고 하시더군요. 남편은 술 취하신 데다가 저렇게 실험까지 하시는 아버지를 보고는 짜증난다는 집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애들도 눈치 보더니 가버리더군요. 저는 그냥 한마디만 했습니다. 왜요 아버지? 그럼 땡땡 아빠는 그동안 국제결혼한 남자였대요? 라고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너는 웃자고 하는 얘기에 말대답 따박따박 하냐? 이러시면서 아주 언짢아하시더군요. 언짢아도 제가 언짢아야지 왜 본인이 그러시는 건지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명절에도 그냥 곱게 넘어가나 했더니 역시나 명언 하나 또 남겨주셨네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그냥 웃고 넘길 수준의 대화들인가요? 당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선 참 짜증나는데요. 남편이 한마디씩 해주고 저도 애들 낳고는 무서운 게 좀 없어져서인지 한마디씩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속이 완전히 풀리진 않습니다. 전 진짜 명절에 일하고 이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놈의 말로 사람 상처 주고 기분 나쁘게 하는 거 그게 정말로 싫습니다. 남편도 이번에도 본인 부모님들이 저에게 실수한 게 많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자기만 애들 데리고 다녀올까 생각 중이라고 하네요. 저야 뭐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맙죠. 정말 간추려서 몇 개만 쓴다고 썼지 저것 말고도 많고 많습니다. 이젠 정말 남편만 시댁에 가게 그렇게 해야 할까 싶기도 하네요. 이렇게 한 번씩 얼굴 뵙고 나면 우라가 생기려니 이래야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받아치는 내공이라도 더 쌓아야겠습니다. 저처럼 시댁 문제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며느리분들 계시다면 제 글 보시고 그래도 위안 삼으셨으면 합니다. 다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제 속이 내려가는 느낌이었던 일이 있어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남편과 동갑이고요. 결혼한 지 5년 차예요. 결혼할 당시 남편보다 나이가 많은 미혼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이 시누이가 성격이 좀 지랄맞아서 시댁 식구들은 모두 시누이가 뭘 하든 그냥 내버려둬 버립니다. 한마디 하면 아주 100마디를 하며 달려드는 그런 피곤한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간이죠. 제가 나이 많은 시누이 덕분에 꽤나 속이 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와도 자잘한 일들로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시누이와 있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느껴질 정도였어요. 같은 여자로서 좀 제 사정도 봐주고 할 법한데 더 하더라고요. 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시집을 안 가고 시누이가 시댁에 있으니 정말 시댁 가기가 더욱 싫었습니다. 다른 때는 잠깐 갔다 오기라도 하면 되지만
명절 때는 꼭 하루 이틀은 자고 오게 되잖아요. 정말 그럴 때는 제 마음을 다스리느라 참 힘들었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를 하는데 그 옆에서 시어머니보다도 더 오만 참견을 당합니다. 시누이도 음식 준비하냐고요? 아니요. 도우면서 말이라도 하면 말을 안 합니다. 결혼하고 명절을 4번 정도 보낼 때는 옆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야 명령질에 저 못 시켜 먹어서 안달이었는데요. 그 이후부턴 어땠는 줄 아세요? 집안 식구들을 다 대동하고 영화를 보러 갑니다. 집에 저만 남겨놓고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해야 복이 들어온다면서 자기가 일도 못하고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을 빼주겠다며 데리고 나갑니다. 어이가 없죠? 그럼 또 저희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다 나가요. 왜 나갔냐고요? 안 나가면 시누이가 아주 미친년처럼 날뛰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다 데리고 영화 보러 나갈 때 제가 뭐라고 했었거든요. 이건 아니지 않냐고요. 제 조상도 아닌데 제가 왜 이걸 해야 하냐고요. 그랬더니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이제 여기 사람인 건데 네 조상 내 조상 따진다면서 저보고 싹퉁머리가 없는 년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영화를 안 보러 나가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 준비를 하는데 옆에서 술을 홀짝홀짝 마시더니 술주정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저 뻐꾸려고 작정하고 마신 것 같았어요. 네가 뭔데 나한테 말대꾸를 하냐부터 시작해서 집안 어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딴 식으로 배워왔냐며 아주 시댁에서 지가 제일 어른인 양 지랄을 떨더라고요. 만들어 놓은 음식들까지 죄다 없고 난리 발광을 해서 남편과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매달려서 방으로 데리고 가서 가두다시피 해서야 시누이의 술주정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시부모님들이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그냥 조용히 지나갈 수만 있게만 해달라고요. 음식 같은 거 대충 해도 좋고 사와서 놔도 좋으니 저 난리 좀 안 나게 부탁한다고요. 왜 이렇게 시부모님들이 다들 쩔쩔매나 했더니 학창시절부터 사람을 때리고 돈 뺏고 하여튼 문제하여서 학교도 몇 번 전학 다니고 그랬대요. 거기다가 뭐 못하게 하니까 손목을 긋는 등 자해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부모여도 시누이를 어떻게 못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전 억울하고 짜증났지만 이 집안에 시집와서 시누이 잘못되게 했다는 소리는 듣기 무서워서 그 말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서 준비할 때도 있었고 대충대충 해가며 조금씩 만들어가며 그렇게 명절을 지내왔어요. 여자가 시집 왔으면 이 집안 사람이 돼야 한다는 소리는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됐었죠. 그러다가 시댁 쪽 제사가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던 차에 저희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고 거기서 검사를 했는데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빨리 가라고 했다고요. 너무 무섭고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제사 음식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시어머니께 전화드렸어요. 이러저러해서 도저히 오늘은 안 되겠으니 시어머님 도와드리기 힘들겠다고요. 죄송하다고요. 시어머니도 걱정해 주시면서 걱정 말고 다녀오라 해주셨습니다. 친정엄마가 도착할 시간이 돼서 부랴부랴 준비해서 나가려는데 시누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그냥 안 받았어요. 분명 좋은 소리 안 할 테니까요. 그랬더니 카톡이 오더라고요. 좋은 말로 할 때 전화해라 라고요.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난리입니다. 아니 혼자서 거동 못하는 분도 아니고 여기에 처음 와보시는 분도 아닌데 왜 같이 가야 하냐면서요. 시댁이 그렇게 우습냐면서요. 왜 결혼해서 며느리 도리는 안 하고 친정일에 이렇게 난리를 치고 다니냐고요. 아니 정말 이 미친 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이번에 허락하셨고 나는 지금 급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끊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친정엄마는 큰 병이 아니셨어요. 수술만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셔서 수술 받고 지금은 회복하는 중이세요. 하지만 이날 시누이가 했던 말들은 제 가슴속 깊이 응어리로 남았습니다. 이곳 외에도 자잘하게 정말 미운 짓 많이 했어요. 지 기분에 안 맞으면 벼랑간 제 남편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저에게 욕을 하기도 하고 그냥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요. 평생 혼자 살 것처럼 하더니 시누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더랍니다.
아주 그동안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걸걸하게 지내던 시누이가 세상 여자가 되더군요. 그래봐야 본성이 들통나서 곧 헤어지겠지 싶었는데 연기력이 꽤나 되는지 결혼까지 골인을 한 겁니다. 연애한 지 5달 만에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많이 급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이제 시댁에 가면 이 시누이 안 보겠구나 하고 그 생각만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한동안은 참 시댁 가는 발걸음도 가볍고 동네 지나다니다가 시누이 볼 일 없으니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마트에 갔는데 시누이가 보이는 거예요. 모른 척 지나가려고 하는데 먼저 저를 부르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잘 만났다면서 같이 시댁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댁으로 같이 갔습니다. 시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로 오셨을까 했더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를 들으니 알겠더군요. 시누이의 시댁에서는 제사를 지냈는데 그쪽 시어머니는 며느리 3명에게 각각 임무를 준다고 해요. 이번에 시누이는 전을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5종류 전을 만들어 오라고 하셨답니다. 그 집이 큰 집이라서 친척들까지 다 오셔서 양도 꽤나 많이 해가야 한대요. 그래서 시누이가 도움받으려고 친정에 온 겁니다. 아주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니 친정에 발 끊으라고 하더니 지는 왜 여기 와서 도움을 받으려는 건지? 바로 지랄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저 단 둘이 있는데 여기서 제 할 말 했다가는 또 무슨 사단이 날지 몰라서요. 아까 이야기 중에 시누이 남편도 지금 시댁으로 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충 거들어주는 척만 하고 신경 안 썼어요. 지 발등에 불 떨어져서인지 저에게 신경도 못 쓰더라고요. 이미 그 꼴부터 고소했습니다. 그렇게 한 30분 정도 지나자 시누이 남편분이 도착을 했고 서로 인사 나눴어요. 전 부칠 준비도 마쳤으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저는 가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어딜 가려고 하냐고 준비됐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시누이에게 말했어요. 에구, 제가 오늘 저녁 약속이 있는 걸 깜빡해서요. 도저히 빠질 수가 없어서 가려고요, 형님. 어머니와 같이 하셔야 할 것 같네요. 양이 꽤 많으니까 부지런히 하셔야겠어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눈빛이 매서워지더라고요. 하지만 본인 남편이 있어 그런지 뭐라 큰 소리는 못 내더군요.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말 했네요. 아, 그리고 형님, 이제 결혼하셨으면 출가 외인이신데 이렇게 친정 방문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시어머님이 아시면 얼마나 화나시겠어요. 이제 결혼하셨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형님, 시어머니 분은 친정에 와서 이러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설마 비밀로 하고 오신 건 아니겠죠? 형님네 시어머니도 자기 조상 상차림 하는데 이렇게 친정 쪽에 손 탄 거 아시면 재수없다고 받아나 주시겠어요? 안 그런가요? 라고 했습니다. 아주 시누이 얼굴이 볼만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기까지만 했다면 그냥 좀 아쉬울 뻔했는데 마침 이때 아주버님 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시누이의 시어머니한테요. 준비가 잘 돼가는지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 더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습니다. 잘 들으실 수 있게끔요. 어머, 어머니, 형님이 이렇게나 일거리를 많이 가지고 오셔서 어떡해요. 요즘 허리 안 좋으시다고 했는데 이거 전 다 붙이려면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형님, 어머니 뻔히 허리 안 좋으신 거 아시면서 이런 건 그냥 사서 가시던가 하시지 그랬어요. 요즘 사서 가지고 가도 티도 안 나요. 라고요. 아주버님이 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하고 끊으시더군요. 그랬더니 본성 못 숨기고 저에게 쌍욕을 시작하는 우리 시누이. 역시 오래 못 간다 생각했네요. 그러게 본인 생긴 대로 살 것이지 뭘 그리 숨겼는지. 우선 아주버님 그 쌍욕 듣고 놀라셨고요.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약속 있으니 가겠다고 하고 나와버렸네요. 언젠가 한 번은 꼭 복수하리라 다짐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어찌나 속이 시원한지. 더 고소했던 건 남편에게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날 결국엔 그 전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해서 갔다네요. 시누이의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준비오라 한 걸
본인이 혼자 해볼 생각은 안 하고 쪼르르 친정 간 것에 대해서 실망하셨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는지 몰랐다면서 앞으로 시댁에서 다 같이 음식하는 걸로 했다고 하네요. 혹시라도 사오거나 할 것을 미리 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에게 쌍욕을 퍼부은 것으로 아주버님이 많이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뭐라고 하셨다고는 해요. 뭐 그러시던지 말던지. 시누이와 살다 보면 제가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 모를래야 모를 수 없을 테니까요. 남편은 저보고 간도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집에서는 절대 건드릴 수도 없고 건드리기도 싫은 시누이에게 복수라는 걸 했다면서 대단하다고요. 이제 저는 더 할 말 하려고 합니다. 본인도 시집 가봤으니 알겠죠. 첫 음식부터 시어머니 눈에 났으니 그렇게 쉬운 시댁 생활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속상한 일 생길 때마다 자신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떠올려 보길 바랄 뿐이네요. 떠올리지 못하고 또 예전처럼 저에게 함부로 한다면 저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으려고요. 여튼 몇 년간 제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간단하게 저희 결혼 이력을 말하자면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고 능력도 있어요. 연세후 8천 정도 벌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그에 비해 그냥 평범한 중소기업 회사원인데 뭐 연 3천 정도 될까 말까 하고 둘이 되게 오래 만났어요. 20대 초반 학생 때부터요. 결혼할 때 저희 집이 능력이 있다면 있고 그냥 꼭 돈을 따지기보단 부모님이 항상 우리만 잘 살면 뭐하나 자식들이랑 다 잘 살아야지 하시면서 제 모은 돈, 부모님 돈 2억 정도 준비해서 결혼을 했고요. 현재도 월 100만 원씩 용돈식으로 지원해주세요. 남편은 시댁이 어려운 편이라 시부모님께 3천만 원 받고 본인이 직장 다니면서 2년 동안 허세 부리지 않고 시댁에서 준 3천 합쳐 1억 정도로 장가왔습니다. 아파트 집값이 전세값이라도 워낙 비싸기도 하고 결혼 비용도 있고 해서 대출 1억 정도 받은 상태로 한 4억 정도로 시작했고요. 저희는 서로의 능력, 집에서 얼마를 가져가고 뭘 어떻게 했는지, 시댁에서 나에게 뭘 해줬는지 뭐 이런 거 안 따졌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저희 둘만 잘 살면 된다고 하셨고 딱히 어떤 걸 요구하거나 부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콩달콩 시작했죠. 잘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착하고 능력 있는 남편 주셔서 감사했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해서 잘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모두 다들 깨어있으신 분들인 것 같았고 옛날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면 결혼식 신행 이후 다음 주가 바로 추석이었어요. 친정은 어차피 다음 주 추석이니 굳이 신행 갔다 왔다고 인사 오지 마라. 먼 비행하고 바로 출근했으니 힘들 거다 하셨고 시댁은 서울에서 안 막히면 3시간 정도 걸리는 지방에 있습니다. 명절 같을 때는 막혀서 한 6시간 정도 걸려요. 당연히 저는 명절에 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지 라고 하시며 오라고 하셨더라고요. 지방이라 항상 1박 2일 자고 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추석 2박 3일 자고 왔고 명절이 차 막혀서 버스 예매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당일에 11시 버스 예약했더니 표정이 굳으시면서 너무 일찍 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시로 옮겨 예약했습니다. 시아버지 왈 우리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가 섭섭하게 하면 꼭 상추 따다가 우리 집 와서 밤 12시까지 꼼짝 않고 있다 가셨다고. 너희도 나 섭섭하게 하면 상추 따다가 가서 너희네 집 가서 앉아있는다 이러시고. 우선 그렇게 추석이 지났고요. 그 다음 주는 어머님 생신. 미역국에 잡채 만들어 주말에 또 내려가서 1박 2일 자고 왔어요. 그렇게 신행 다녀온 후 3주 동안 시댁에 왔다 갔다 하니 멘탈이 좀 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몸도 피곤하고 저도 막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정신이 좀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또 다음 달엔 시아버지 생신이라 가서 1박 2일 자고 왔고 뭔가 그때부터 싫어졌던 것 같아요. 아버지 생신 땐 제가 직장 다닌다고 시아버지 생일상 못 차린다고 엄마가 아픈 몸 이끌고 갈비찜이며 전이며 잔뜩 해놓으시고 퇴근길에 받아가라 하시더라고요.
힘들어하는 엄마 모습 보면서 문 닫히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시댁에서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저는 기쁘지가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12월에는 가지 않았고 올해 설날에 찾아뵀어요. 2박 3일은 죽어도 하기 싫어서 1박 2일로 했는데 지난 추석에 11시 가는 거 가지고 개정색들을 하셔서 설 명절 당일 친정 가는 버스 오후 5시 차 예매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나 싶네요. 어렵고 잘 보이고 싶고 내 집에 늦게 가더라도 친정 가는데 시부모 싫은 표정 보기가 싫어서요. 그렇게 정이 떨어진 채로 살아가는데 그 사이사이 그냥 제 심기를 건드리는 듯한 아버님의 행동들이 종종 있었지만 무시했어요. 예를 들면 도련님들 2명 있는데 그분들 있을 때도 저한테 꼭 커피 타는 심부름을 시키시더라고요. 어버이날에 찾아뵀어요. 설날로부터 2달 후였죠. 네, 전화 안 드렸어요. 드리기 싫어서요. 원래 저는 전화를 잘 안 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친정에도 잘 안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하세요. 어찌됐든 용돈 들고 시간 내서 찾아갔더니 시아버지 웬 꼬장이 잔뜩 나 있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날 밤에 다 같이 모여서 한바탕 했어요. 그때 일이 잘 풀리는 듯 넘어가긴 했지만 저는 그때 했던 그 주옥 같은 말들이 잊혀지지가 않고 여기 가슴에 맺혔어요. 공 같은 며느리보단 여우 같은 며느리가 낫다더니 아들을 장가보내 50을 내어줬는데 50%가 채워지지 않는다느니 어버이날 찾아온 얘들이 못한 게 뭐냐고 말씀하는 어머니 말씀에 그럼 얘네가 잘한 건 뭐냐라는 둥. 옆에 도련님은 형수님 제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 좀 자주 해주세요 라면서 아빠 나는 딸 같은 며느리 데리고 올게 라고 했는데 또한 결혼했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와야지 라고 아빠랑 얘기했다면서 쪼개면서 말하더군요. 제가 저런 말을 들을 이유는 2달 동안 전화를 잘 안 했다는 것과 안 찾아왔다는 겁니다. 다 제 면전에서 씨부리셨던 것들입니다. 거짓말 아니고요. 남편도 그때 많이 화가 나서 2년을 끝내 만에 아버님이랑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팩트는 말을 못하고 참 승질만 내더라고요. 그날에 그런 대화가 오가고 어른들은 어른들이라 한번 꾹 참고 넘어갈래도 도련님의 그 태도가 어이가 없어 한마디 했었고 내가 네 대신 데리오도 하는 애냐. 우리 친정에서 내 친오빠가 혹은 우리 부모님이 내 남편한테 그런 거 요구한 적 있냐. 왜 당연하게 나한테 요구하냐. 내가 못한 게 뭐냐 등 할 말은 했습니다. 어머님께도 아버지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거 정말 섭섭했다고 했었고요. 어머니도 다 이해하고 공감한다고 그러셨었어요. 그렇게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5월 어버이날 이후 그 다다음 주에 또 내려갔고 6월에도 갔고 7월에도 갔고 8월에 어머니 휴가라서 또 갔습니다. 갈 때마다 1박 2일 자고 왔어요. 남편이 가자고 해서요. 오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뭔가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효도에 대한 시부모님도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갈 때마다 차비며 뭐며 10만 원씩은 꼭 쓰고 왔고 어머니 휴가 땐 한 30만 원 쓰고 온 것 같네요. 갈 때마다 싫은 내색 한 적 없고 잘 지내보자는 마음에서 싹싹하게 잘한다고 안 간 그 사이사이엔 전화도 종종 드리고 그랬어요. 저도 잘하고 싶어서요. 예쁨 받고 싶어서요. 이제 활용점정 다시 추석이 있는 9월이 됐네요. 제가 터진 시점이에요. 결혼 전에 참 합리적이고 똑똑했던 남편이 시부모님의 식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희는 결혼 전에 한번 명절에 시댁을 갔으면 다음 명절은 친정을 먼저 가고 이런 것들을 합의해 놓은 상태였어요. 너무 좋아 친정 부모님들께도 결혼 전부터 얘기해 놨던 사항인데 막상 결혼하니 남편과 시부모님들이 그런 준비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옛날 분들이라. 그래서 1년 기다렸거든요. 올해 추석은 어떻게 될까 남편이 어떻게 하나 지켜봤는데 웬걸 토요일 월요일로 버스를 예매했더라고요. 월요일은 명절 당일 토요일 저녁부터 내려가겠대요. 그래서 왜 토요일 저녁부터 내려가냐 했더니 차가 막히잖아. 그럼 왜 서울 올라오는 날에 월요일엔 왜 늦게 12시에 예약했냐니까 웃더라고요. 화가 치밀더라고요.
우리 친정집도 차 막혀서 늦게 명절 당일에 가는 마당에 니네 집 차 막혀서 늦게 내려가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 너 결혼 전에 우리 명절 왔다 갔다 합의 보기로 하지 않았냐고. 왜 이제 그런 말을 쏙 들어가고 넌 말조차 안 꺼내고 당연하던 너네 집에 맞추냐고. 제사도 안 지내는데 아침 먹고 바로 친정 가면 되지 뭘 12시에 가고 지랄이냐고. 우리 집이 만만하냐고. 내가 못해간 게 뭐냐고 하면서 아주 개지랄을 떨었어요. 그랬더니 지가 시가에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처가댁 먼저 다녀오겠다고. 그런데 저는 이미 어딜 먼저 가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됐고 그냥 시가가 가기 싫어졌어요. 그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하룻밤씩 자고 왔을 때도 아버님 맨날 뭐 사달라 뭐 사달라. 비싼 건 아닌데 거지도 아니시고 아이스크림 사달라 10,000원어치 사달라 뭐 해달라. 내가 점심에 매운탕 사줄 테니 저녁엔 너희가 소고기 사달라. 친정 가면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오빠네가 계산하러 뛰어가고 아빠가 계산하러 뛰어가고 저희가 계산하러 뛰어가는. 식사비 20만원 정도 나오면 아빠가 너네 돈 모으라고 면적 결제하시려고 하고. 하지만 저희도 뛰어가죠. 아무튼 간에 뭐 사달라는 거 일절 없으시고 오히려 마트 같은 데 가면 결제해 주시고 엄마도 뭐 좋은 거 있으면 사다 주시고 사놨다고 따로 주시고 이러시는데 이러면 저희가 죄송하고 감사해도 더 잘 해드리고 싶고 더 찾아뵙고 싶고 편하고 서로 배려하고 위해주는 마음 생기고 그러는데 시댁은 뭐 맡겨놨나? 그 마음의 차이가 그냥 그 작은 거 하나하나가 너무 비교되고 짜증나고 싫더라고요. 뭐 여튼 남편이 시어머니께 지난 1년 동안 먼저 명절에 시댁에 갔으니 이번엔 처가댁 먼저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라. 이번에는 여기 먼저 와라. 둘이 약속했니? 제가 그러자고 했어요. 결혼 전부터. 제가 했던 말도 있고. 그럼 하나만 묻자. 너희 제사 지내게 되면 그때도 처가 먼저 갈 거니? 그럼 먼저 시가 가야겠죠? 알겠다.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전화를 했다 하더라고요. 결국 뭐 생각해보자는 말은 안 된다는 말이었고 듣다 보니 생각할수록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어이없는 통화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어요. 남편과 퇴근해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에게 휴대폰을 보여줬더니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라길래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퇴근했냐 저녁 먹었냐 하시다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명절부터 제사를 지내게 됐다고요. 참나 설마 했는데 정말 저런 소리를 하시네요. 네, 저희 친정 먼저 못 가게 하시겠다고 제사를 지내신답니다. 같이 듣던 남편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제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남편이 전화기를 낚아채갔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엄마 처가댁 먼저 갔다가 가겠다고 지금 안 지내던 제사를 지내겠단 거야? 어떻게 이래?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번 명절 때부터 안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남편이 이런 반응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효자에 시댁에 못 가서 죽은 귀신이 붙었나 생각했는데 본인 부모님에게 엄청 실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길 내심 바랬었는데 막상 이렇게 되니 참 황당하고 그렇네요. 시부모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을지 그냥 막막하더라고요. 당분간은 남편이 시댁에 가지 말자고 하니 저 역시 그렇게 하긴 할 건데요.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본인 부모님이라 연을 끊고 살 수는 없을 테고 제가 이혼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다시 만날 분들인데 이번 일로 이런 황당한 일이 끝이라는 보장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